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했던 프로젝트 집앤작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우리나라 주거 또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저희가 직접 모셔봤습니다. 정부가 보는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또 주거 안정 정책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움직이면은 우리 치킨집이 떤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것을 사실상 공식화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빚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당연히 빚 부담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문제는 속도일 것 같습니다. 부담이 갑자기 몰려들지는 않을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출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어스 김치 톡톡.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볼까요?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이었군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이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예. 종합주가 지수는 2143.50, 마이너스 2.60포인트, 장중보다는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하락폭이 좀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708.66, 마이너스 4.88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에서 본다라면 외국인들 장 초반 매수세 유지하다가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부터 매물이 많이 증가하면서 매도로 전환된 상태이고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장 초반 매수하다가 장 후반부에 매도를 하는 듯하다가 다시 또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장 후반부 말미에 매수를 해주면서 매수를 전환한 상태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713억 매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좀 이어졌고요. 네. 기관도 일정 부분 좀 매수를 해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장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 쪽과 또 내수주들의 네. 좀 흐름이 많이 약했던 하루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준 게 옐런,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발언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좀 의사를 좀 표명함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반응을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다시 또 강세로 가면서 원화가 좀 약세로 갔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계속적으로 좀 수출주들 중에서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좀 강한 흐름이었습니다만은 네. 삼성전자 마이너스까지 전환됐다가 종가에 플러스로 전환 강하게 되면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가 뭐 미국 쪽에서 올린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뭐 갑자기 올리고 뭐 이러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좀 가시화권에 들어들다 보니까 네.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우려감이 없이 시장에서 저금리 상태에서 많이 각광을 받았던 내수주들하고 뭐 바이오주들, 네. 뭐 헬스케어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매물을 좀 많이 맞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증권주들이 좀 시장에서 좀 약세를 많이 보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반응이 나타났고 반대로 좀 보험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졌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소비 관련주들은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만은 내수주들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오늘 장 초반에 뭐 뉴스들 다들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중국이 수입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주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의류라든지 화장품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장 초반에 기대감을 가지고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만은 오장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탄력이 많이 둔화되거나 약세로 마감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여태까지 금리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서 부각되던 종목들이 성장성을 기반으로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이 네. 좀 다소 좀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확장이랑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증시를 이어왔던 유동성 장세가 혹시나 끊기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특히 지금보다는 오히려 좀 6월 9일인가요? 일단 중국의 이제 MSCI 지수의 편입 여부, 예.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시장의 비중이 중국의 편입 비중에 맞춰서 일정 부분 좀 많이 축소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6월 9일 이후에 오히려 좀 더 투자 심리를 좀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저금리라는 게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는 은행에 돈을 넣어놓기보다는 이제 투자처를 찾게 되었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성에 기반을 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근데 반면에 이제 서서히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저금리 시대 하에서의 그런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에 맞춰서 경기와 방향성을 같이 하는 종목들이 부각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네. 좀 현재 시점에서의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좀 자금이 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이런 둬야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일단은 좀 그런 우려감이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다가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그동안 좀 급등했던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매물화에 대한 네. 부담을 좀 느끼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종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인수합병 소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이 강하게 올라주면서 지수가 생각보다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오늘 삼성 SDS도 그렇고요. 제일모직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런 큰 종목들이 좀 버텨주면서 지수가 덜 빠졌는데요. 예. 실질적인 오늘 체감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2.6포인트가 아니라 거의 한 15포인트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슈가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의 자금들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른 섹터 쪽에서의 좀 매물이 많이 나와서 상대적인 약세가 좀 더 강하게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뭐 이런 이슈들은 정말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리 알 수 없는 이슈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상당히 수급의 쏠림 현상이 오늘도 좀 시장의 방향성을 좀 갈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가짜 백수호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핵심인가요? 내용이 약간 복잡한데요. 예. 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전까지 그 백수와 관련된 발표는 총 2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처음에 한국소비자원이 처음 발표했던 것하고 이후에 식약처가 한번 발표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처음 한국소비자원 발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그 백수호 제품 중에서 32개 제품을 골라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 21개 제품에서 이 짝퉁 백수호인 이여부 비소가 나왔더라 이런 거였잖아요. 네. 이후에 식약처에서 발표했던 건 이 소비자원이 발표했던 것에서 그 문제가 됐던 21개 제품 중에서 폐기 처분한 이런 걸 제외하고 13개를 다시 조사했더니 소비자원 조사가 틀리지 않았더라. 뭐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처음에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네요. 오늘 식약처가 발표한 건 국내에서 판매된 200여 개 백수호 제품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거든요. 예. 또 홈쇼핑에서 환불 논란이 됐던 게 이 건강기능식품인데 식약처가 처음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라서 이게 관심이 아주 모아졌던 건데 오늘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200개 제품 중에서 40개 일반 식품에서는 이여부 비소가 검출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200개 중에 440여 개요? 40여 개. 예. 네. 157개가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인이 안 된다. 네, 특히 논란이 됐던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59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한 개 네. 빼고 58개가 여전히 이여부 비소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약간 예상된 결과인데 예. 그냥 식품들은
백수호를 뭐 그대로 팔거나 갈아서 먹거나 이런 방식이어서 이 DNA 검사만 하면 이여부 비소가 섞여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건강기능식품은 전부 이 뜨거운 불에 한번 이렇게 끓여서 농축액이라든가 농축환 형태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불에 한번 가열해서 형태가 좀 달라지면 DNA 검사를 하더라도 이게 원래 백수호였는지 이여부 비소였는지 정확하게 판별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안승찬 기자가 한번 들려주신 적이 그렇죠. 있죠. 네, 예. 그래서 처음 한국사 소비자원이 조사하실 때도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예. 의미의 확인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오늘 또다시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강제 환수 조치가 아니라 자발적인 판매 중단을 요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업체 스스로가 이여부 비소가 자신들이 들어있지 않다. 이걸 점을 스스로 입증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물론 뭐 권고 형식입니다만 어쨌든 뭐 식약처 얘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흘려들을 수는 없는 얘기겠습니다만 네. 홈쇼핑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팔았던 이 건강기능식품에 이여부 비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또 안 된 거니까 환불 논란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그렇다면은 전수조사 결과가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논란이 건강기능식품인데 예. 여전히 조금 문제가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말하자면 판례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뭐 좀 복잡하네요. 네, 홈쇼핑 업체들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큰 뉴스가 제일모직이 이제 아예 이름도 없어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인수합병 발표가 됐잖아요. 이 맞습니다. 설명도 좀 해주시죠. 지금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이 지금 삼성물산하고 합병한다. 이게 오늘 발표되면서 두 회사가 뭐 모두 지금 주가가 상한가로 집계가 됐던데요. 합병된 회사는 삼성물산 이름을 쓰게 되기 때문에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의 이름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름뿐만 아니라 이 삼성 지배구조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변화인데요. 삼성이 왜 좀 복잡한 이 순환 출자 구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그 지분이 뭐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렇게 거쳐서 다시 제일모직으로 돌아오는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기였는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게 되면 지배구조가 이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렇게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이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된 삼성물산에서도 16.5%로 최대 주주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좀 단순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 부회장으로 승계하는 작업이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는 건데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삼성 계열사를 뭐 분사하거나 합치고 이런 굵직굵직한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결국은 이 부회장으로 삼성을 넘겨주기 위한 뭐 1년의 과정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맡고 있던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 또 삼성문화재단 이 이사장 취임해서 관심이 아주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40대 아직도 사실 젊은 나이인데 이 부회장이 이 삼성 최대 그룹인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을 완전히 넘겨받는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은 바로 없어지게 되는 거라서 이게 좀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으로 통합 승계가 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큰 인수합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배구조가 아무래도 단순해지니까 제일 머리 위에 있는 회사만 인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또 그런 의미를 둬서 해결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덥죠. 네, 근데 이게 더운 날씨가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가 봐요. 맞아요. 이게 지금 요즘 이게 5월 날씨인가 싶을 정도로 더운 날씨인데 인도에서도 지금 58년 만에 최악의 더위가 지금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게요. 네, 그래서 45도가 넘는 폭염 때문에 이 노숙자를 중심으로 한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던데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호주 기상청이 최근에 이 적도 부근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1도 이상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걸 엘니뇨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 바닷물 온도 상승 속도가 워낙 빨라서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왜 무더위, 뭐 집중호의, 네. 집중호우, 태풍, 가뭄 이렇게 기상이변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작물 잘 못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걱정인데 지금 집중호우나 뭐 가뭄 이렇게 발생하면 농작물이 잘 못 자라니까 네. 국제 농산물 가격도 급등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이 지난번에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호주의 경우가 세계 4위 밀 생산국인데요. 네. 벌써 강우량이 올해 한 평소보다 70%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뉴질랜드, 필리핀도 뭐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참 곡물이 충분히 자급자족을 못해서 대부분 이 해외에서 의존하는 편인데 국제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 이게 곧 서민들 밥상 차려지는 이 식재료 가격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참 이것저것 걱정이다. 하여튼 날씨도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본 영화가 킹스맨이라는 영화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적대시하면서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된다 이런 뭐 이론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날씨가 예 네.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안타까운 소식인데 펜텍이 이 벤처 신화의 어떤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결국은 살 사람이 없어서 청산 절차를 밟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펜텍이 법정 관리 폐지를 공식적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자산을 이제 다 팔아서 빚잔치 하고 회사 문 닫겠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펜텍이 그동안 참 눈물겨운 회색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세주인을 어떻게든 좀 찾아보려고 직원들 전원이 이 자신들의 고용 유지 여부를 새 인수자에게 맡기겠다 이런 서명까지 해서 아주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도 아무도 펜텍 사겠다는 참 기업들이 나타나질 않아서 지금 청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삐삐 만들면서 시작한 펜텍이 뭐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참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하고 맞서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입니다만. 그렇죠. 네, 예. 결국은 뭐 현실의 참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그 펜텍의 이준호 대표가 마지막 입장을 발표를 했던데 주주들과 채권단 그 협력업체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또 그동안 펜텍의 제품을 사랑해주고 성원해준 고객들께 감사드리고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여튼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 덧붙였던데요. 참 우리나라 참 펜텍이 원조 벤처 신화로 통하던 회사였는데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기업의 일생이라는 것도 참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그러게요. 예, 오늘 뉴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있고요.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6월 6일부터 열립니다. 앤디 워홀 라이브전 초대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립니다. 오늘은 좀 과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몇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소호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소호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희는 디자인 에이전시입니다. 그리고 웹 개발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용한 지는 작년 8월부터니까 약 한 10개월 정도 됐네요. 소호 사무실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하는 에어리어가 있고 다른 분야에서 디자인 또 종사하는 다른 업체와 컨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인테리어 부분이나 그런 이제 네트워킹 같은 부분에서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도 해보셨어요? 네, 보증금 500에 월세 50짜리. 지금 있는 데 평수가 그렇게 다르진 않은데 좀 좁긴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임대를 해왔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시고 월 얼마 정도 임대 비용이 들어요? 6명이거든요. 그래서 2명하고 4명 들어가는 사무실을 2군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월 임대료는 약 한 2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호 사무실 관계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소호 사무실은 정확히 어떤 공간인가요? 소호 사무실은 1인 창업 기업, 즉 1인부터 5인까지의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회의, 상담, 카페테리아 그리고 사무실을 제공하고요. 재무, 회계, 법률, 자문, 또 금융 연결을 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공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좀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디자이너 분들이 가장 많고요. 또 무역하시는 분들, 프로그래머 분들, 회계사 분도 계시고요. 다양하게 들어와 계십니다.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최소 계약은 1개월이고 1인실 기준 40만 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호 사무실이 어떤 분들에게 좀 적합한 공간인가요? 아이디어가 있으신데 현실화하기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문의하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소호 사무실 현장이었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2015년 삶의 질 높이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우리는요 마음 놓고 살 집이 필요하다고요. 제발 살 집 좀 주세요.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우리 주택시장의 문제는 무엇?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봄, 여름에는 제1탄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주거 문제를 다각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집편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약 70여일 정도 됐죠?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또 숨가쁘게 많이들 정책들도 내놓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글쎄요, 참 뭐 보시니까, 바쁘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느덧 그렇게 됐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몇 가지 대책을 발표한 것도 있는데 네. 대책 발표하고 또 벌써 또 시일 이렇게 금방 지나고 그러다 보면 또 이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짚어보는 그렇죠. 시간 되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예.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집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전월세 문제였어요. 전월세 그렇습니다. 난이 이제 워낙 심화가 되니까 예. 전세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또 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네. 월세 부담도 높아지고 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그 전월세 난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네.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그 사실 요새 상승률이 조금은 그 율 자체는 안정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그런데 그것이 예.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누적이 벌써 여러 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전주 대비 상승률이라는 게 뭐 좀 안정이 됐다는 것이 뭐 무슨 가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무런 그런 그게 체감이 안 될 수가 장점이 있어요. 될 수가 없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로서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그 참 저희로서는 그것을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방법이 뭐 참 쉬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공급의 확대가 예. 역시 해법이다.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당장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저희로서는 일단 이른바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예. 해서 있는 집들을 국토부가 혹은 공사가 매입을 하고 그것을 예. 임대주택으로 예.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급하신 분들이 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장 급하면 월세 대출 같은 것을 하고 뭐 그런 금융으로서의 그 지원 대책이 이제 보완 대책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월세 전환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렇습니다. 대출도 지금은 워낙 기존 금리도 낮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니까 빌려도 괜찮고 그다음에 아 정말 이거 견디기 힘들다. 이 기회에 내 집을 사야겠다라는 사람들은 또 빚내서 집을 살 수도 있게 정책을 도와주고 계신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금리 상승기가 오게 되면은 이게 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가계대출 전반의 문제하고도 관계가 네. 될 것인데 우리나라 이제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그 이른바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것이 돼서 그렇죠. 지금 이제 상당한 뭐 적당한 수준의 그 전세를 통한 주거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가 전세값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는 그 이제 소위 뭐랄까 내몰려서 산다고 표현을 하던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당장 뭐 돈이 물론 뭐 전세 보증금이 좀 있었긴 하겠지만은 좀 모자라는 거에다가 이제 대출을 해서 되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규로 이제 주택 구입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대다수는 아닙니다. 대다수는 아닌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자 부담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이 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야 이제 저금리니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니까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또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그것은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 전반에 관한 것을 이제 금융당국이 지금 뭐 이런 주택담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일단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어쨌든 실체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자 부담이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이자 부담이 느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그 기저가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그냥 빚을 내는 거하고는 또 틀리긴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로서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주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장관님이 뭐 정말 시장을 다 아신다고 해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요. 전세 가격의 이 고공행진이 언제쯤 꺾일지 그리고 이 전월세 난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은 언제쯤 진정이 될지 내다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죠. 힘듭니다. 근데 이제 좀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전에 비하면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사철이 좀 지나가면 지금 이사철이 이제 좀 지나갔을 때는 조금 일단은 그 뭐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고
전월세 가격도 조금 안정기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근데 네. 요새는 또 이사철하고 무관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4월 달 이후에는 약간 상 자체는 조금 안정이 된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률 자체가 조금 안정화된 것이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적이 그렇죠. 돼가지고 예. 사실 안정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거의 0쯤 돼가지고 네. 쭉 지속이 되는 왜냐하면 앞에 올랐기 때문에 네. 평소에 오르던 대로 오른다면 그건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는데 이제 그것이 걱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느냐가 사실 저희로서 참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책 외에 그러면 보완 대책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 저희가 내놓은 대책들이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본다고 저희는 보고 네. 있습니다. 이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한다는 것이 효과를 본다고 보고요. 저희 또 그 몇 가지 금융상의 보완 대책 같은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걸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발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민간도 공공에 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임대를 해라라는 정책들도 내놓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 모자라는 건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좀 부족합니다 아직도.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2014년에 10만 호 이상, 정확히 10만 2천 호로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2만 호 더 늘려서 이제 12만 호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올해 지금 5월입니다만은 지금 그 계획대로 그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이 이제 현 정부의 임기가 이제 2013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7년까지 마지막 연도까지 아마 저희 목표대로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의 총 52만 호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주택 비율도 상당히 이제 높아지겠지요. 이제 물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완전히 다 충분하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중요하게 상당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면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좀 지금도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민간 임대주택이 좀 대규모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한 그 뉴스테이 정책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시범 사업 겸해서 약 한 5,500호 이렇게 이제 지금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요. 근데 장관님 이 뉴스테이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게 보통 이제 서민 그러면은 저소득층 가정을 많이 위해서 이제 중산층을 위한 어떤 공급의 확대로 뉴스테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대림동인가요? 대림동 뭐 이렇게 몇 곳이 선정이 됐는데 월세가 100만 원 정도나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세보다는 낮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부담하고 들어가는 건 중산층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시세보다 낮다는 것이 이제 약간 낮은 정도라서 아마 그것을 보시면은 거의 시세예요. 거의 시세다 해서 이게 싸냐, 싸지 않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다만 또 일부에서 이제 그것을 우려하신 것이 이거 이제 민간에서 하면은 굉장히 비싸게 받지 않겠냐 이런 것인데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변 시세에 맞춰서 그야말로 지금 보신 것이 그 정도로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한 100만 원 이 정도가 이게 정말
중산층이 부담하기 감당할 수 어려운. 있느냐. 예. 근데 사실 100만 원보다 좀 싼 구역도 있습니다. 뭐 65만 원 이런 데도 있고요. 아주 작은 데는 예. 아주 낮은 데는 뭐 48만 원짜리 43만 원까지 그 있긴 수도권이 있습니다. 아니지 않나요? 예. 이 수도권이 아니죠. 그런 경우에. 수도권은 수도권이죠. 인천이니까. 아, 인천. 예. 서울이 아니죠. 서울이 예, 아닌. 맞습니다. 네. 서울이 아니고요. 서울은 지금 제일 낮은 데가 65만 원. 그렇죠. 신당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림동에 작은 평수가 이제 좀 이제 대림동 말씀하셨는데 70만 원짜리 있긴 있는데 이 사실 뉴스테이가 그 타겟으로 하는 계층은 아주 예를 들면 아주 서민층 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되지 뭐 아주 저소득층 네. 이런 분들은 뭐 주거급여나 해서 이제 정말 공공임대주택, 네. 영구임대주택 포함해서 이 그렇게 여기로 드려야죠. 예. 해결할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는 그래도 그거보다 나은 분들서부터 그러니까 아주 이제 서민층 중에 조금 형편이 있는 분들부터 네. 중산층 중에 우리가 중산층의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중산층 중에 그 뭐 중정도 네. 되는 분들까지를 다 이제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이게 이제 또 네. 자꾸 시세 얘기는 하는데 예. 그 주변에서 그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분들도 타겟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민간주택에다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네. 하는 게 뭐 시세보다 낫다 그러면 그게 무슨 대책이 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대신에 기간이 예. 길고 예. 상승률을 좀 제한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보면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확정된 임대료를 2년 후에 이제 네. 입주를 하면서 이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사실은 기간이 임대료 예. 자체의 그 실질적인 감소 네. 효과가 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 월세의 상승률을 세의 상승률을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이게 8년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년이 지나고 나면은 폭등을 할 수도 있는 보통은 이제 전세 끝나고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상한제도 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럴 우려는 없을까요? 그 8년 후에는 또 네. 임대를 원하면 그 상한 지금 5% 정도를 잡고 있는 예. 그것을 계속 유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계속 계약이 때문에. 되고요. 예, 그러면 예. 주거의 안정성은 있는 것이죠. 확실히 예, 있다고 볼 예. 수가 있겠네요. 근데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이 들어올 만한 인센티브는 충분히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고 예. 뭐 이 월세도 돈도 근데 못 이제 버는데 왜 들어오나? 네. 예.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게 이제 많지가 않은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거기서 그 충분한 그 네. 사업성을 확보를 한다고 보고요. 예. 지금 문제 우선 몇 가지 본다면은 인센티브가 좀 있죠. 세제 혜택 그러니까 같은 이제 세제 혜택 것들요? 같은 예. 것이 있고요. 예. 그것은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상당히 좀 원형하는 바 불란서 같은 경우 비슷한 네. 세제 혜택이고 이제 뭐 그런 정도의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기업으로 봐서도 저희가 이걸 뭐 억지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물론요. 들어오도록 기업이 이제 유도를 자발적으로 해야죠. 들어온다는 예.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LH공사에서 1차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네. 이런저런 택지를 이제 여기에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세요. 이런 네. 것이죠. 여기 집 짓고 임대를 사업을 하라 이제 희망자를 했는데 그 경쟁률이 물론 사업자들입니다. 이것은 26대 1. 사업자들이니까 한 사업자 뽑을 자리에 26개쯤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라는 지적에 저희는 대해서는 사업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국토부가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익 공유형 모기지. 예. 이게 참 뭐 개념 때문에도 다들 헷갈려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이제 대출 금리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는 할 텐데 협의는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사실은 이게 뭐 개인적인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무위원회 소속이고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 이것이 처음 발표가 됐을 때 제가 질문했던 게 바로 그 질문입니다. 괜찮냐? 금리 문제가 낮은 금리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가계대출 문제하고 좀 뭐랄까 충돌이 되지 않냐는 질문을 금융위원장한테 그때 드렸고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워낙 저금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을 더 이제 낮춰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제 이 대출의 수혜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되시겠는데
문제는 이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예. 그야말로 그런 것인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도 상품 구조로서는 그 당시 금융위원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그 큰 부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 그 장관님 취임 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행복주택요. 예. 예, 이제 뭐 철도 부지라든지 이런 곳에다 예, 지어서 이 청년들이라든지 또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반대를 하고 지금도 그래서 안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 삽을 뗀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진행 상황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우선 이게 이제 저희 행복주택의 공급은 이제 소위 말하는 사업 승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로 이제 실적을 보고 있는데 저희 그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첫 입주가 네 곳에서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네 곳인데 840호. 여호.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몇만 이렇게 가긴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입주가 그렇단 말씀이고요. 예. 그 15년도 약 한 3만 3천 호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제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그 주민들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행복주택을 그 추진할 때 해당 지역 과의 그 협의가 잘 되는 전제하에 추진을 하기로 돼 있었고 그래서 일부 지역은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좀 근데 이게 다 이제 시범 지역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안전 문제도 있고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큰일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시범 지구는 조금 변경은 있습니다. 변경은 있는데 어떤 지역은 좀 다른 그 옆에 다른 택지로 가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큰 틀의 그 입주는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입주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 승인이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 프로젝트 집앤잡의 집편의 그 캐치프레이즈가요.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예요. 근데 안정적인 주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안정적인 주거 그리고 집이란 어떤 개념인가요? 집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의식주의 그 주입니다. 그것을 위한 집이죠. 주거 서비스. 이것은 거의 그 기본권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런 것. 또 하나는 이제 주거라는 것이, 집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 좀 그런 경우에 강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 우리 주택을 보면 워낙 이제 기본적으로 출발이 주택이 적은 상태에서 이제 막 짓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주택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도성장기에 주택이 중요한 자산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이제 주거를 위한 기본 주거권에 오히려 더 그 걸림돌이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아니면 자기가 살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것이 복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거라는 것, 주거 서비스라는 것을 안정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의식주의 식도 그런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러면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고 해결이 되고, 그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또 그 기본권 개념이라 도로 들어간다면, 자, 그러면 내가 그거를 여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비싼 집을 살든지 그렇게는 못 가더라도 적당한 주택을 살든지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의식주의야말로 식생활을 하든지 옷을 사입는 것하고 비슷한 시장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됐을 때 예를 들면 아주 저소득층한테 우리가 소위 식생활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사회보장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주 저소득층한테 대해서는
국가가 알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 새로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네. 그 여러 가지 얘기한 그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해결을 하고 그 위에 부분이 지금 구조적으로 시장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전월세 시장 같은 그렇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 정부가 그것이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좀 예.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동안의 말씀 감사합니다. 유일옥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쇼핑하는 곳이 다 할인받는 곳. 롯데 올마이 쇼핑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 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네,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